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차트게임 7구 인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주식을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종목별로 펀드멘탈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목별로 수급상황과 차트상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각 종목별로 간략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량주를 장기 투자로 해서 해야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종목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눌림목을 좀 줬고요. 이제부터는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펀드멘탈적으로나 모든 장기 전망이나 좋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고 자 지금 이 지점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갔고요. 이 지점에서 매수했다가 했을 때도 한 번씩 올라가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또 올라가다 눌림목을 주고 드디어 상승을 쭉 타고 연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은 참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자 여기서는 매도를 못했더라도 지금 이 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전부 수익 구간이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지금 볼리저 밴드 이 선이 볼리저 밴드 선입니다. 볼리저 밴드 하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가는 볼리저 밴드를 타고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볼리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원대복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 하단에 달면은 오르고 상단에 치고 올라갔다도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다시 볼리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항상 주가는. 그래서 항상 이 볼리저 밴드 선을 안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볼리저 밴드 하단에 거의 접근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은 이제는 분할 매수에 가담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지나간 차트를 분석해 보면 항상 볼리밴드 하단에서 치고 올랐다가 이게 벌어지면 다시 볼리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단 내려왔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지나간 과거를 경험 삼듯이 앞으로 흐름은 자 삼성전자 흐름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실 분들은 쭉 가지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와서 또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벌리는 내에서 있다가 다시 8만 전자 또 9만 전자 저는 장기적으로는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눌림목을 주어서 하락해서 볼리즘 하단까지 왔다 해서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 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수급이 에, 지난주에는 블록딜 외국인과 기관이 2,300만 주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삼성그룹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블록딜로 외국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더 외국인은 차트가 좋아졌고 기관은 차트는 약간 수급은 처진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블록딜로 거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자 지나간 차트는 잊어버리고요.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 반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볼린저밴드 안에서 몇 번 좀 등락을 하다가 분명히 올 상반기 중에는 이 선을 넘고 신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8만전자 9만전자 하반기 10만전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10만 원 이상 한 증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 펀드멘탈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D램, 랜드 이런 종목 분야에서 이런 품목이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최고 상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실적이 반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기존 가지고 계신 분은 쭉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쭉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삼성전자를 편입 안 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상 편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절호의 매수 기회다. 다음 주에는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편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천해준 종목에서 반도체주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차트상으로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상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 SK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했던 분들 여기 2차 매수했고요. 지금 3차 매수 기회다. 지금 포트폴리오상 지분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은 3차 지금 추가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매수했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고 그래서 이 볼린저밴드를 타고 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전략으로 팔고 사고 롤링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을 털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식을 여기서 파신 분은 한번 파신 분은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습니다. 한번 팔게 되면. 그래서 지속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볼린저밴드 선을 타고 분명히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원대벽이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항상 이게 과격하게 벌어지면 항상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고요.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주식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다. 눌림목이다. 항상 이런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이닉스 눌림목이다. 신규 분할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그대로 쭉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물론 매수 단가는 전에 매수했던 분들 또한 단가가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제가 10개 종목 정도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요. 다음은 SK 바이오팜 신약으로서 SK 바이오팜을 추천했었고요. 지금 차트는 SK 바이오팜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밀렸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 SK 바이오팜도 수급상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상은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그리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고요. 더 밑으로 추천하고 빠진 적도 있었고요. 자, 여기서 기본 매수했었고, 여기서도 매수했었고요. 자,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자, 미처 매수 못했던 분들,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은 꾸준히 흔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차트도, 자, 볼린저밴드 상한선, 볼린저밴드 하한선, 주식은 너무 볼린저밴드 상한을 벌어져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대 복귀한다겠습니다. 항상. 볼린저밴드 안으로, 자, 벗어났다가도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벗어났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한선을 타면 또 상승합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롤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절대 일희일비 잠시 지금 연초에 흔들렸다고 해서 주식이 흔들렸다 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신규 매수 기회다. 지난해 지나간 차트에서 이렇게 그랬듯이 또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 물론 여기서 벌리는 하한선까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할 매수, 여기서 1차 매수했으면 2차 분할 매수 하한선에서 분명히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흔들려서 판다든가 매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펀드멘탈은 더 이상 분석해주지 않아도 알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을 않겠습니다. 오늘은. 자, 다시 또 그 다음에 추천했던 종목이 포스코 DX였습니다. 포스코 DX도 비슷한 차트입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도 차트상하고 수급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도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부터 늘어났죠.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쭉 늘어나고 기관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전혀 수급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요. 여기서 매수 시점 1, 2차에 거쳐서 매수를 했고요. 또 다시 한번 그 시점까지 내려올 때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다시 이 종목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볼리저밴드 상한선, 볼리저밴드 상한선입니다. 이게 상한이고 볼리저밴드 하한선. 자, 볼리저밴드 상한선을 급격하게 벗어났습니다. 소스키즈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서 일부 매도했던 분은 굉장히 잘한 분이지만 또 매도를 안 했더라도 다시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볼리저밴드 중심선에 와 있습니다. 자, 수급의 변화도 없고 펀드멘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신규 편입해도 된다. 여기서 물론 볼리저밴드 하한선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1차 매수했으면 2차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최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조금 밀려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 흔들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를 안 했었던 분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퓨처엠 SKC 1차로 매수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를 포스코 홀딩스 안 가지고 계시면 추가로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매수. 자,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SDI SKC 퓨처엠 비록 4종목이지만 4종목을 다 편입하지 말라겠습니다. 이 중에 한 종목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2차 종목은 같이 움직인다. 2차 전지는 지금 숫자적으로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회복이 더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해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단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한 종목만 같이 움직인다. 한 종목만 사시라.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40% 차지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현금 비중 이렇게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포트폴리오상. 여기 반도체가 가장 많고 40%다. 그러면 40%, 2차 전지 10%, 신약 10%, 그다음에 자율주행 10%, 로봇 10% 이렇게 해서 나머지 현금 비중 이렇게 끌고 갑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너무 종목이 많이 추천이 됐다고 해서 너무 많은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거는 당부드립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을 대표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요, 지금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았습니다. 매도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사다가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60만 원 넘어서 70만 원 선에서 쭉 하락해서 지금 25만 원 선에서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다시 볼륨을 벗어났다가 연초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한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매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종목도 펀드멘트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지속 가지고 계신 보유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아, 자율주행으로 기아를 추천했습니다. 기아는 굉장히 탄력이 좋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기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지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팔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자, 이 부분에서 추천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 매수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랬듯이, 자, 볼리즘 밴드를 벗어났다가 급상승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됐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쭉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굉장히 급상승했다가 볼륨이 밖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매수 기회다. 오히려 가지고 안 계신 분들은 매수다. 항상 주식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추격 매수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또 반대로 추격 매도도 절대 금물이다. 추격 매도도 절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따라서 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데 또 빠지고 있는데 그때 파는 것은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절대 안 된다. 추격 매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쩌나, 빠질 때 눌림목 왔을 때 사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씩 덜어내고, 이런 전법이 항상 오르면 한없이 오를 것 같고 빠지면 한없이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항상 이 볼리저드 밴드 벗어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주가 생리상 그렇습니다. 밑으로 벗어나면 다시 안으로 오른다는 거. 지금도 벗어나기 이격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기회다. 신규로 가지고 가실 분 매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벌림 하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단이.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볼륨밴드 하단이 여각입니다. 하단이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밀릴 수 있는데, 하단을 찌면 과도한 하락 때문에 다시 원대복귀한다. 한쪽으로.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 여기서 중심선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2차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쭉 간다. 갔을 때 물론 너무 많이 편입이 돼 있다 할 때는 여기서 약간 덜어내는 거, 이런 전법, 이 부분에서 덜어내는 거. 항상 주식은 여유를 가지고 편입이 너무 많이 됐을 때, 물론 편입을 해 가다가 좀 많이 됐을 때는 다시 편입을 줄여가고, 또 다른 종목 편입을 늘려가고,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이렇게 롤링을 합니다. 롤링을. 그리고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주의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종목을 조금씩 수지를 종목을 비중을 맞춰가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리밸런싱하고 스윙 전략을 한다. 스윙 전략.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조금 덜어낸다. 너무 많이 빠질 때 조금 넣는다. 이렇게 스윙 전략으로 주식을 해야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 SK 2차전지 했고, SK는 제가 이 종목도 지난주 영상에서,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에서는 강하게 추천해서 매수를 했었고요. 자, 매수를 해서 벌리는 벗어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던데, 연말에 17만 원 이상이 왔을 때 제가 일부 개개인별로 포트폴리오상 자금이
너무 많이 돼 있다든가 그러면 매도를 해라겠습니다. 여기서 환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라.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매수 기회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은 쭉 가지고 계시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충분하게 수익이 났을 때, 물론 수익이 많이 났지만 났을 때 매도를 하라고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예,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쭉 오를 수 있지만 탄력성이 봤을 때 제가 떨어진다. 그래서 환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이 부분에서 17만 이상의 수익을 챙기셔야겠는데 충분히 17만 이상으로 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17만 원 넘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추천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HLB입니다. HLB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HLB. 지난주에 여기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추천을 했을 때 자, 이 종목은 펀드멘탈적으로 굉장히 신약 니보세라믹 니보세라믹이 지금 FDA 미국 FDA 승인이 대기 중에 있다. FDA 1차 승인 발표가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이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 내지 3개월 앞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다. 신약이.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다시 54,000원까지 급등했다가요. 다시 눌림목을 주어서 지금 여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중심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45,000원 선에서는 45,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46,100원. 여기서는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1차 매수해도 되겠다. 그래서 벌리면서 하단까지 물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4만 원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1차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했으면 되겠다. 이것은 신약 관련이 있고 지금 HL그룹 자체가 진양권 회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약 쪽에 지금 전력을 쏟고 있고 그래서 HL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HLB는 조금씩 편입해서 장기 보유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펀드멜턴도 지금 좋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연말에 샀습니다. 꾸준히 샀고 해서 거래량도 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상 일정 부분을 편입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식은 장기 투자이고요.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올해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유하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가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